안녕하십니까, 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즌 10.1에서 새롭게 추가된 디바이스인 드럼 시퀀서 플레이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동을 할 디바이스로 드럼 샘플러를 한번 로딩을 해볼게요. 콩 드럼 디자이너를 제가 로딩을 하고요. 자, 플레이어는 당연히 플레이어 탭에 있겠죠. 드럼 시퀀서라는 플레이어 탭에서 인스트루먼트 바로 위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지금부터 이 드럼 시퀀서가 이 콩 드럼 디자이너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레코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을 저장할 수 있는 8개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버튼은 사실 패턴 시퀀서를 쓰면서는 거의 쓸 일이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연주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손가락으로 띡띡띡 눌러가면서 그렇게 시퀀싱을 하는 것이 원래 패턴 시퀀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레코드 버튼을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일단 레코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런을 누르고 미디 키보드로 타이밍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면 입력이 됩니다. 이거는 따로 시연은 하지 않을게요. 지금 이 왼쪽에 8개의 악기 미디 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8개밖에 안 돼서 아쉬워 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콩만 해도 지금 16개의 패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플레이어를 하나 더 로딩을 해서, 하나는 밑에 8개 패드, 나머지 하나는 위에 8개 패드를 컨트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드럼 시퀀서의 기능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 부분에 보시면 번호가 1번부터 8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의 이름들을 쓰는 라인이 있어요. 지금 이 악기의 이름들은 당연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봐가면서 혹시 다른 악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려면 이 번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스네어 맞죠? 맞고. 자, 이건 텀이 아니라 또 하나의 킥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808 스네어 소리네요. 자, 7번이 이게 클랩 소리군요. 이건 또 두 번째 하이햇.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자기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악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 영문과 숫자들은 이 라인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디 노트의 높이를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원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지원이 바로 이 패드에 해당이 되겠죠. 보시면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뮤트하고 솔로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봐 가면서 패턴을 시퀀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런을 눌러놓고 자, 이 패턴 시퀀스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그냥 드래그를 쭉 하면 이렇게 채워진다는 점이죠. 16비트로 넣을 때는 그냥 간편하게 쭉 드래그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 중에서 빼고 싶은 거는 그냥 뭐 마음대로 빼면 되고요. 하나 정도는 오픈하이햇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네어 나오는 타이밍에 클랩을 하나 넣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시퀀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턴 시퀀서를 이용한 드럼 프로그래밍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들을 좀 볼게요. 이게 런 버튼인데, 이 런 버튼을 누르면 이 드럼 시퀀서가 컨트롤하고 있는 패드가 밑에 8개잖아요. 근데 제가 이 8개를 다 안 쓰고 나머지 두세 개 정도를 이 위에 있는 패드를 컨트롤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 키를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킥2, 808 스네어, 하이햇인데 요거를 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탐이 9, 10, 11이죠. 자, 킥2를 탐으로 바꿔볼게요. 요거를
쭉 올리시면 G#1이면 네, 바뀌었죠.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런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미디 키보드를 누르는 노트를 얘가 알아차릴 거예요. 네, 됐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노트를 또 하면 런을 누르고 미디 키를 누르면 네,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어사인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텀을 가지고 또 시퀀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 누르면 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리셋은 원래 패치 같은 걸 선택하는 건데, 여기 화살표가 있는 거, 요 두 버튼을 눌러보시면 임의로 저장되어 있던 드럼 패턴이 로딩이 됩니다. 네,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밑에 각 라인별로도 프리셋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라인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프리셋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알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알터는 이미 기록이 된 그런 노트들을 위치를 임의로 바꾸는 겁니다. 위치를 임의로 얘가 막 바꿔서 새로운 드럼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네. 임의로 막 바뀌죠? 근데 노트가 더 추가되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노트 개수만큼의 위치만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맨 위에 걸 누르면 전체 패턴이 바뀌는 거고요. 자, 이제 나머지 것도 동작하는 방식은 같아요. 랜덤을 누르시면 당연히 이 라인에서 누르면 해당 라인이 랜덤 패턴이 로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위에 걸 누르면 전체 패턴이 랜덤하게 로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Shift는 옆으로 하나씩 밀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패턴을 하나씩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까지 가면 끝에 있는 것들은 제일 앞으로 다시 밀려서 들어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Shif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인데 요거는 어떤 때 쓰냐면 패턴 하나를 1번 슬롯에다가 열심히 시퀀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짝 베리에이션 된 패턴을 2번 슬롯에 넣고 이제 2번 패턴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걸 다 일일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 기능으로 놓고 카피해서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2번 패턴으로 넘어와서 페이스트를 눌러주시면 똑같은 패턴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라인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싶으시면 자, 오픈IS를 한번 카피를 하고 3번에 가서 오픈IS에 페이스트를 누르면 똑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자, 카피를 오픈IS 하고 같은 슬롯에서 클로즈IS에 가서 페이스트를 누르면 똑같은 패턴이 라인 단위로도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셋은 아까 보여드렸고 제일 위에 있는 클리어를 선택을 하시면 네, 뭔지 아시겠죠? 패턴을 지우는 겁니다. 맨 위에 거 누르면 전체가 지워지고 각 라인을 누르시면 라인 패턴만 지워집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다 살펴봤어요. 네, 이런 패턴인데요. 자, 셔플은 16비트 연주를 할 때 약간 셔플 느낌을 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요거는 뭐 간단하죠. 네, 여기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위쪽으로 해주시면 퍼센트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프 했을 때랑 한 60% 줬을 때 다르죠? 점점 올릴 수 있고요. 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글로벌 셔플에 맞춰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드럼 시퀀서 뿐 아니라 이 리즌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설정되어 있는 그 셔플 값에 맞춰서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리그루브 믹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리그룹 믹서에서 지금 이 글로벌 셔플 쪽에 보시면 62%로 되어 있죠. 이거를 50%로 두면 아마도 스트레이트한 느낌의 연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스트레이트한 느낌의 연주가 되고요. 이거를 다시 62% 기본 세팅으로 놔두시면 네, 셔플 느낌이 살아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네, 일단은 스트레이트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왔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16이라는 숫자가 쭉 있는데, 이거는 드럼 시퀀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텝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드럼 시퀀서는 기본적으로 한 마디 길이를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의 스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퀀서입니다. 근데 이것을 각 라인 단위로 이 길이를 따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스텝을 특정 스텝만 좀 짧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패턴을 살짝 바꿔준 다음에 요거를 길이를 줄여줘 볼까요? 아마도 오픈 하이햇이 나오는 타이밍이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네, 계속 바뀌고 있죠. 지금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이 흐릿하게 나오는 것이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지금 스텝이고, 지금 클로즈 하이햇은 이제 노랗게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패턴에서 결과적으로 좀 다른 패턴을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이 스텝을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셋 스텝이라는 부분이 요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셋 스텝은 뭐냐면 이 패턴 시퀀서가 궁극적으로 몇 스텝을 연주를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64스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16스텝을 4개 반복한 그런 길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16의 배수가 아니라 조금 다른 숫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20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연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6개를 다 연주하고 나면 처음 4개까지 연주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20개 스텝이기 때문에 20개를 채우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그냥 16으로 먼저 놔둘게요. 자, 그 다음에 스피드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자, 스피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 스피드부터 볼게요. 각 라인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스피드를 0.25배, 0.5배면은 이제 2배 느린 거죠. 그 다음에 노멀, 그 다음에 뭐 2배 빠르게 패턴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0.5로 놓으시면, 자, 하이햇이 지금 16비트로 연주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걸 0.5로 했으면 하이햇만 8비트로 연주를 하게 될 거예요. 들어볼게요. 네, 지금 클로즈 하이햇은 이제 8비트로 연주를 하고 있고, 오픈 하이햇은 16비트로 연주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8비트 위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연주가 되고 있고, 마지막 요 한 노트만 16비트 위치에 연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엇박이 살짝 들어가는 느낌으로 연주가 되고 있는 걸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피드 상태에서 보시면 디렉션 부분이 있어요. 포워드는 지금까지 보신 대로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패턴을 재생을 하는 방향이고요. 다음 백워드는 반대 방향으로 재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이엔만 방향을 바꿔주면 지금 여기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죠. 모양이. 네, 지금 클로즈 하이엔만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요거를 그 다음 옵션을 바꿔주면
네, 한 번은 같이 포워드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엔 다시 되돌아오는 백워드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덤은 말 그대로 랜덤으로 재생을 하게 돼요. 아무데나 지금 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리고 각 패턴을 바꿀 때마다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재생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한 번을 클릭을 해주면, 네, 슬라이드로 옵션이 바뀝니다. 슬라이드는 뭐냐면, 내가 특별히 어떤 악기들 좀 뒤로 밀고 싶다,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레이백 느낌을 낸다든가 했을 때는 스네어를 약간 뒤쪽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요. 지금 네 번째 비트에 스네어와 클랩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소리가, 클랩 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거나 아니 그루브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네, 요런 느낌인데 클랩을 살짝 뒤로 밀어주면 한 20 정도 밀어줄까요? 네, 약간 스네어가 나오고 나서 약간 늦게 나오니까 훨씬 더 그루브감 있게, 그리고 클랩 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repeat하고 probability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진짜 어떤 시퀀서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패턴 시퀀서 중에서. 자, repeat 부분은 뭐냐면, 우선 뭐 하이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에디팅을 할 때는 해당 라인을 선택을 해주면 거기가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잖아요. 이럴 때 요 밑에 부분들은 에디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벨로시티도 당연히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게요. 그 다음에 리피트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 네, 2연음, 3연음, 4연음 이렇게 하나의 16비트 안에서 노트들을 쪼개서 연주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트랩 비트 만들 때 이런 것들 많이 쓰이죠. 그래서 지금 최고 8연음까지 네, 연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더 올리면, 더 드래그해서 올리면, 네, 가운데 하나는 빼고 연주하는 3연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나만 연주하는 4연음, 뭐 이거는 스네어 플레임 연주 비슷한 느낌을 줄 때 하는 그런 옵션이죠. 그래서 플레임을 약간 좀 더 빠르게 연주하는 타이밍,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가면서 옵션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bability가 있는데, probability는 뭐냐면, 이거는 마우스를 드래그를 위쪽으로 하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해야 처음에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상 소리가 나기에 지금 패턴이 싱퀀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네, 퍼센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딱 50%를 하면 두 번 연주가 되면 둘 중에 하나만 연주가 되고 한 번은 연주가 안 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100% 딱 정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랜덤하게 연주가 되는데 확률적으로 50%의 확률로 연주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만 60% 정도 놓고 연주를 하면 전체적으로는 60% 정도의 확률로 연주가 되긴 하는데, 어떤 때는 두 번 연속으로 연주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연주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방금 전에 얘는 빠지고, 얘는 안 빠지고 얘는 빠졌었죠. 지금 둘 다 나왔고요. 지금 이 뒤가 빠졌고요. 지금 둘 다 나왔고, 네,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다이렉트 레코딩이라는 버튼이 있고 샌드 투 트랙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다이렉트 레코드를 이렇게 온을 시키고, 네, 드래그를 하시면 온 하실 수가 있는데, 온을 시키고 이 트랙에 레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그대로 레코딩이 됩니다.
시퀀서 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드럼 시퀀스에서 연주가 된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기능보다는 아마도 Send to Track 버튼을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걸 누르시면 루프 로케이터로 지정해 놓은 Left, Right 그 사이의 영역 동안 지금 이 드럼 패턴, 제가 짜놓은 드럼 패턴이 그대로 레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이패스 상태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안 되면은 지금 시퀀서 뷰에서도 노트를 연주를 하고 이 드럼 시퀀서도 연주를 하게 되니까 이중으로 노트가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바이패스가 되고 이렇게 패턴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 랜덤하게 넣어놨던 것들은 이렇게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온 이 드럼 시퀀서를 이용해서 더 멋있는 음악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